탁나는 피부 어디서 왔을까? 시험관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은 시작됐다. 시험관 팩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를 체험하다. 퍼스트 앰플 마스크팩. 시험관 팩. 피부과학의 리더, 리더스 코스메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동안의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자, 공급 과잉 우려와 대출 규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존의 주택시장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신심사 관리 방안에서 집단 대출 규제가 제외되면서 일명 모델하우스에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활기를 띠던 부동산 시장과는 다른 연말 분위기 속에 많은 실수요 혹은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는 모습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흐름으로 시장 분위기를 이어갈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과 다양한 정보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월요일 순서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다양한 매물 정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연말 분위기인데요. 남자는 배, 혹시 여자는 항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 국민 애창곡이죠. 그렇죠. 네.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남자는 배. 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 대한 어떤 명언이 있습니다. 존 A. 셰드란 분이 배의 존재의 이유는 항구에 머무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항구에 머물면 가장 안정적이지만 배의 존재의 이유는 항구에 머물지 않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안전성만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불확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5년이 좀 아쉬웠다면 2016년을 또 안정성 있게 또 배에 머무는 어떤 안주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노래 제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슈가 참 많았죠. 이 대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AA 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이슈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의 이슈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네. 이제 2016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네. FOMC가 12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회의를 하고 17일쯤 보통 발표를 하는데 16일 날 이제 제닛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가 하면 신흥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신흥국에서 일부 문제가 좀 발생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상쇄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닛 옐런 의장이 FOMC 11명 총회를 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합리적인 확신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2%를 넘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률은 5%를 지금 5%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업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2%와 실업률 6%가 금리 인상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달성이 됐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이 0.5%, 0.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어커머더티브, 그다음에 점진적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리스크가 있죠.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해외 리스크가 있어요. 어떤 국가가 취약한 국가를 한번 살펴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국가들이죠.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국민 GDP 대비 3.8%,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는 5% 정도 돼요. GDP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 보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신용 3등급이죠. AAA, 그다음에 AA 플러스 AA3, AA2 해가지고 3등급까지 우리나라가 거의 프랑스와 비슷한 신용 3등급이고 4등급이 이제 중국이고 5등급이 일본이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이제 AA2로 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외환표 시채권 같은 경우도 신흥국에서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만기 국고채물을 비교를 해봤더니 1.6에서 1.8 정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렸는데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날 0.2%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금리 지표 자체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향후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FOMC 위원들한테 투표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걸 발표를 한 건데요. 0.37로 내년 말 같은 경우는 1%대 초반, 내후년 말 같은 경우는 2%대 초반, 2018년부터는 3%대 초반, 중반으로 해서 3%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FOMC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판단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느릴 것이다. 작년 연말에 올 연말 2015년 12월 달 금리를 1% 이상으로 예측을 했어요. FOMC 위원들이. 그러나 지금 0.25%이기 때문에 속도는 생각보다 느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 관리 실행 방안이 지금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앵커님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측면은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 1월달, 2월달 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지금 이제 끝났고요. 여기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해외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8월이 이제 7월달이 고비인데요. 수도권 LTV 60%에서 LTV 70%, 수도권 DTI를 60%로 완화시켜줬는데 이게 7월 말에 일몰이 될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2억짜리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한 4%에서 5% 나와요. 2억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올해 12월에 일몰이 되기로 했는데 3년 연장이 됐다. 2018년까지는 오피스텔도 화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호재, 세금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교통호재를 한번 말씀드리면 2월 달에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정자에서 광교까지 가기 때문에 광교, 그다음에 수인선의 혜택을 잇는데 송도, 효창, 공원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교통호재로 인해서 그 지역의 집값은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2014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선거 많이 해보셨나요? 네, 몇 번 해봤죠. 4월 13일 날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원이 지금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 때 이제 공약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뭐 재개발 뉴타운 공약도 많이 나오고 재건축 완화에 대한 공약도 나오고 구역 지정,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공약들이 나오면 1월 달, 2월 달에 조금 주춤한 그런 시장들이 3월 달부터 총선 공약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을 통해서 좀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달, 6월 달 정도는 그 상태로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7월 달에 LTV, DTI가 7월 말에 연장이 안 되면 시장은 급냉할 것이다 해서 7월 달에 약간 거래 절벽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되면 8월 달부터 다시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완만한 상승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2016년 달라지는 제도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7월 달에는 LTV와 DTI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전략들 챙겨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차례차례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봅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저 2월 말에 2월 좀 말경에 전세가 만기인데요. 네네.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지금 성수동 2가 네. 609-2번지 강변 인광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재건축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재건축 지역인데 네. 요즘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어가지고 74%의 이제 동의율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곳곳에 네.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여기가 좀 낡아가지고 재건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전세 끝나면은 이걸 강변 인강 아파트를 좀 사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애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학교 가니까는 네. 바로 옆에 보면 두산 아파트가 있거든요. 두산 위브 아파트. 네. 거기가 좀 학교가 좀 약간 더 가까운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네. 근데 거기는 두산 위브 아파트는 재건축에 이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네네. 어느 거를 아니면 재계약을 다시 전세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사는 어느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자, 지금 고민이 많으신데요. 자, 일단 임광 아파트, 자,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수를 해야 될지 좀 실거주 측면에서도 좀 찾고 계시거든요. 자, 두산 위브 아파트와 어느 쪽이 더 나을지 한번 지금부터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세가 많이 올라서 뭐 약간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예, 여기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인데 요즘에 좀 또 올라가지고 주인집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새해 되면 바로 전화가 올 것 같아요. 좀 올라가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쪽에 거주하시니까. 그렇죠? 예, 한 여기 40년 살았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서 개발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 두산 이부 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졌고 여기는 이제 강변 임광 아파트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2011년에 건축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 50층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한강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1구역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빠르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4구역 정도가 빠르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쪽이 빠를지는 동의율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4구역이 빨리 갈 수도 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인광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시세 33평짜리 매물은 안 나오고요. 25평짜리 매물이 한 5억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5억 초반. 5억 초반이면은 이 두산 2부 같은 경우는 5억 후반 정도 나오겠네요. 네네. 똑같은 평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5천만 원 차이라면 5천만 큰 아파트 가격 차이가 아니니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예. 매매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하면 이 임광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좀 장기적으로 빨리 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7년, 10년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인강 아파트로요? 네. 금액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네네. 그래서 두산 2부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강변 인광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재건축을 바라보고 거주하는 전략으로 임광 아파트 쪽으로 손을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고민이 되세요? 지금 제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집이 빌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팔려고 하는데 시기가 네. 언제인지 지금 아직 조합원 동호수를 아직 추천을 안 했거든요. 네. 저것도 추천 남아 있고요. 네. 아직 일반 분양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언제쯤 네. 팔아야 제가 괜찮은 건지. 네. 어느 건지. 지역입니까? 목 3동에 있는 거예요. 목 양천구. 3동에 있는, 네. 네. 지금 이주가 시작이 그럼 된 건가요? 예, 이주는 다 끝났고요. 지금 네.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 3동에 위치한, 자,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주소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네, 목 3동 632-1대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정보 주셨고요.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제가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이면 한 7, 8년 정도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7년 정도에 했어요. 예, 목동 롯데캐슬 아파트 옆에 예, 시장도 옆에요. 바로 가깝고 옆- 상당히 살기 좋죠? 네네, 바로 옆에 그 경기가 같이 롯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롯데가 시공사 선정했는데, 대운가 이렇게 해가지고 롯데가 한 4, 5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더 지불을 하고, 이쪽에서 이제 조건을 해서 롯데로 해서, 롯데캐슬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한 400세대 정도 되죠? 500세대 정도 되나요? 몇 세대인가요? 네, 400세대 정도 된 것 같아요. 500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400세대 정도 되고, 25평, 뭐 27평, 33평, 뭐 34평 하고 있습니다. 34평으로요? 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세요? 현재 그 빌라나 다세대나 대지 지분이 9.75 받았어요. 9.75에서 이거 얼마 주고 매수하셨나요? 제가 1억 8천 좀 넘은 것 같아요. 1억 8천 주고 현재 감정 권리가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권리가격은 2억 3천 정도 나왔어요. 권리가 2억 3천. 그 현재 시세는 현재 시세는 제가 3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그러면 33평을 가면서 추가 분담금은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던가요? 추가 분양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합원에다 예. 추가 분담금 없어요? 그 네, 추가 분담금 없다고. 없이 33평 아파트를 이렇게 하시겠네요. 저한테 추가 분양이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 이거를 만약에 3억에 팔 건지 아니면 3억 5천을 지불을 하고 들어갈 건지 들어가면은 내가 현재 팔면 3억인데 3억 5천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까 6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롯데캐슬 아파트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롯데 아파트에 지금 현재 6억 6천 가고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반 분양을 언제쯤 하나요? 일반 분양? 3월 달쯤 할 것 같아요. 조합원 분양은요? 조합원 동호수는? 조합원도 3월 초, 일반 분양은 3월 중순. 이거 3월 초, 3월 중순.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하면은 분양시장이 지금 약간 업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당첨자 발표하는 시점, 그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입주해서 사실 거면 그냥 뭐 6억 5천이든 6억 6천이든 7억이든 간에 이쪽에서 오래 사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 조합원들 일반 분양 확정자 발표하는 날, 그날 이후가 그날 전후로 일주일이 제일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가락시는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일반 분양 시점에 있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3억에 파시면 되는 거죠. 3억에. 3억에. 그러니까 동호수 추천 때 말고, 동호 수첩 때 일반 말고 분양. 일반 분양 하실 때 파시라고요. 일반 분양할 때요? 네. 동호수 추천 말고 일반 분양 나오면 바로 팔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다. 그때까지 갖고 있어도.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분양가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은 차익을 두고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점을 일반 분양의 당첨 시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송파 파인탑 송파동에요. 네네. 레미안 그 송파 파인탑에 살고 있는데, 네. 여기 그 집을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네네. 지금은 전세로 계세요, 그러면? 예. 네네. 전세 월세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사고 싶은데, 네. 지금 사도 괜찮은지, 전체 또 지역이 네. 앞으로 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런 여파가 얼마나 충격이 올 건지 이런 걸 네.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암사동 그 강동구 암사동에 네. 여기 488-3번지 쪽에 뭐 네. 다생이주빌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네.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네. 그냥 전세로 두고 그냥 네. 끌고 갈 건지 그런 게 네. 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요? 레미안 파인탑이요. 송파 파인탑이요. 송파 레미안 파인탑. 그 가락시장 맞은편에 있는 거네요. 헬리오시티. 그게 아니고요. 저기 가락중학교 바로 뒤쪽에. 가락중학교 옛날 뒤쪽에. 반도아파트 재건축인 거. 예. 예.
그러니까 이 가락중학교 옆이니까 네네. 송파역에서 뭐 접근성이 한 7, 8분 정도 되죠. 가락고등학교도 옆에 있고. 예. 암사동 같은 중학교. 경우는요.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죠. 그게 몇 세대인가요? 예, 나홀로 아파트에 그게. 암사동 나홀로죠. 18가구요. 예. 암사동은 이거를 수익형으로 보유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수익형으로. 다시 말해서 월세 목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오케이인데 앞으로 시세 차익은 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바라보면 일단 암사동 거는 파시고 이 헨리슈도 맞은편에 레미안 파인탑 이게 한 400세대, 500세대 되나요? 몇 세대 되나요? 이게 세대수가. 900세대 정도 되고 있어요. 900세대 정도 되나요? 예. 900세대 정도 되면은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나는 이걸 오랫동안 10년, 20년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파인탑. 그런데 투자 목적이 가미가 된다면 지금 전세를 한 번 정도 더 연기를 하시고 2018년 12월경 이 9,510세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세대수가 만 세대 쏟아지면은 이게 가격 조정 받으면 여기도 같이 가격 조정 받습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을 가락시행 입주 시기에 맞춰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네. 좀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이거죠? 네. 지금은 이게 25평짜리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3.3제곱미터 3천만 원을 지금 넘는 아파트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송파구 신축 아파트 평균이 2,500만 원인데 2,600에서 2,700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700에 분양해서 20평대 같은 경우는 2,800까지 분양을 했는데 3천만 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과열이에요. 과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2018년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암사동 아파트는 수익형으로 전환을 해서 보유하는 전략, 그다음에 송파동의 레미안 파인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한 번 정도 전세 이후에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고요. 내년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시고 전략도 궁금하시죠? 자, 서기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방송 이후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해드릴게요. 자, 주제가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선착순 30명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수하실 분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전화 02-511-0105번 열어두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석 대표와는 잠시 후에 매물 정보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은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꼭 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부동산 따라잡기 다양한 매물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